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2 저희 7번째 테마 현상학적 접근 방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 이제 행태론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행정학에 나오면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 나오는 거죠. 이제 깊이 있게 보자. 행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가치의 문제 깊이 있게 바라보자 라는 게 현상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쌀문이 나오죠. 행태론. 오케이? 여기 행태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중에 60년대 말 70년대 우리 왈도가 나오잖아요. 결국 신행정학이 나오잖아요. 이 신행정학의 기초로 가치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현상학적 관점, 요 시대 이후에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 이럴 때 배웠습니다. 이럴 때 이제 현상학적 관점인데 우리 행태론은 행동과 태도 표면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상학은 깊이 있게 내용을 바라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 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행정학이라는 거는 사이먼의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행태 중심의 연구죠. 논리 실중지 검증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실제로 검증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이문현상이 일치한다. 그래서 자연현상처럼 사이문현상도 연구하자라는 겁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 그렇다고 사이문현상도 수치로 나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면 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오빠가 작년에 저한테 하루에 100통의 톡을 보냈는데 어제는 한 통을 보냈어요. 이렇게 이제 제 친구들 다 알아보니까 그렇대요. 사랑이 식으면 연락하는 게 줄어요. 그래서 오빠는 사랑이 100분의 1로 줄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행태 중심 연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이먼이죠. 반면에 현상학은 가치 중심의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 가치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자. 자연현상과 사이문현상은 달라. 여러분, 자연현상은 너 이것처럼 행태주의로 논리실증주의로 가. 사이문현상은 직관적 통찰로 꿰뚫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꿰뚫어 보겠다. 이게 이제 사이문현상이죠. 직관적 통찰로 꿰뚫어 보겠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가치의 문제를 바라보겠다. 직관적 통찰로서.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건 이제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 싸한 느낌 있을 때 있죠. 아,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오빠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느낌이 싸할 때 있잖아. 아니면 똑같은 통화를 해도 여러분 느낌이 싸할 때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냥 말을 통화를 했는데 이제 침묵의 시간이 길어진다든가, 아, 얘가 왜 침묵하지? 이런 느낌이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상학은 이런 가치 중심 질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학부 같은데 행정학교 교수님들은 보통 설명할 때 극단적 선택 가지고 보통 많이 선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이제 현상학적 관점은 그 친구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와, 그렇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을 가는 게 현상학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행태 중심주의는 만약에 어떻게 쉽게 말해서 만약에 GDP가 어떻다, 소득이 얼마큼 떨어진다, 그럼 자살률이 얼마큼 된다, 이런 식의 좀 접근이었으면 현상학은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상학은 뭐냐면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그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도된 행위,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라는 의도. 그 다음에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칸트의 비판 철학 몰라도 돼요. 여러분 철학자잖아요. 깊이 있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리고 선험적 관념론입니다. 경험이 아닌 선천적 직관이나 사고, 딱 느낌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선천적 직관이나 사고 중시한다. 아시겠습니까? 숫자는 게 아니라 선천적 직관과 직관적 통찰이죠. 선험적 관념과 느낌이 싸죠. 그래서 특징은 행동에 뭐를 강조한다? 의미를 중시한다. 왜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보면 여자친구가 이제 나를 멍하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느낌 싸할 때 있죠. 나한테 실망을 했나?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거고. 반면에 또 이제 인간은 능동적 사회적 인간관을 가정해요. 우리 여기 현상학에서는. 왜? 인간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의미를. 질적으로 의미를.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동양에서만 우리 하트로 봅니다. 외국에는 하트를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막 애칭을 많이 부르잖아요. 애칭을. 맞죠? 만약에 규댕이 이러면 이제 좋은 것 같고, 나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나오는 또 친구들 같은 별명 보면 우리 연인들끼리는 그렇게 서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기만은 툭 이런 의미들 같은 경우. 그런 게 이제 능동적 사회적 인간관이에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공감을 통한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공감이죠. 공감. 그랬구나. 이런 것들.
인간성 회복을 위한 탈물화 인식론. 우리 행태론은 계속 물질이잖아요. 카타고 횟수 이런 것처럼. 그걸 떠나서 물질에서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상학도 솔직히 말해서 행태론 완전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문제도 보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시하자. 그래서 인식의 통합, 인간 행위의 이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 이런 현상학도 인간에 대한 연구인 거잖아요. 우리 제도적 측면을 좀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제도주의로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단독 문제로는 나온 적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별하고 관심 분야는 의도된 행위에 두어야 된다. 맞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내용. 맞는 말. 자, 조직 내외에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오케이. 자율적, 능동적 인간입니다. 하트. 이런 것들인 거고요. 자, 객관적 존재 서술을 위해서는 현상을 분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 현상학은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전체를 봐서 얘가 왜 저랬을까?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하나하나 분해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분해한다라는 거 틀렸습니다. 조직의 중요성은 겉으로 나타난 구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 의미, 행동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상학적 행정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행정현상은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자, 사람들의 요렇게 통해서 뭐 된 거다? 오케이. 구성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구성된 것. 오케이. 그 다음에 행정연구에서는 행정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 그런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호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처럼. 그래, 행정연구에서는 행정활동 관련된 사람들 사이 상호작용에 구성된 주관적 경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험이 중요하죠. 키워드는 상호주관적 경험입니다. 자, 행정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며 현상을 개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현상학적 행태론에서 보는 거지 가치와 사실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섞여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 현상을 개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선지가 좀 어려운데 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괄호 안에 묶어두기 또는 현상학적 판단 정지가 중요하다. 이게 뭐냐면 만약 그 친구가 만약 극단적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친구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해야지 딴 사람이 그런데 얘도 이럴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괄호 안에 묶어두고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지 야, 저 사람도 이러니까 너도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4번 선지입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갑니다. 자, 우리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행태적 행정연구에서는 행정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을 중시하다. O예요? X예요? 요건 X 되겠습니다. 행태는 그렇지 않고요. 뭐예요? 현상학적 연구죠. 현상학적 연구에서 여러분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상호주관적 경험이 중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현상학은 거시적 연구에 치중하며 조직을 간주관적으로 공유된 의미의 집합으로 본다. O예요? X예요? 이거 X입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이게 거시적 연구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미시적입니다. 미시적. 왜냐면 사람 한 명에 대해 보잖아요. 그 한 명을 하나하나 분야하는 건 아닌데 한 명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입니다. 여러분, 현상이든 행태주의든 다 개체주의예요. 사람을 연구하잖아. 그런데 요거는 규칙성을 만들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현상학은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한 명 전체를 봐서 한 명을 보고 한 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X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현상학은 주관적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고 행위의 목적성과 의도성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그래, 깊이 있게 알아보라는데 이건 가치의 문제를 보라는데, 그러니까 주관적 철학의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 좀 힘들지 않냐라는 거고, 그래서 행위의 목적성과 의도성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데 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아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내는지 구체적 방법이 없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키워드로 한 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빵빵빵 접근 방법은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그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의도된 행위, 의도, 동기, 뭐예요? 현상학적 접근 방법 되겠습니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 자,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 의하면 행정현상이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 어떤 경험으로 이룩되는 거다. 행정상은 상호 주관적 경험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상호 주관적 경험. 상호 주관적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갑니다. 현상학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화학적 방법보다는 무슨 방법을 선호하며 인간 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에 있다고 본다. 뭐예요? 여러분, 현상학은 그 과학보다는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학적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학적 연구 방법을 선호한다. 현상학, 해석학, 해석학, 현상학, 이렇게 머릿속에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이게 단독으로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 딱 떼어내서 한번 상세하게 저희 한번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1단원 내용은 이제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테마 8부터는 바로 2단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학교를 인도한다.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우리 테마 8번째 정책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